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맞아 당시 치열했던 전황이 고스란히 담긴 군사기록물 4만여 점이 복원 작업을 거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오늘만큼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국군 장병과 참전 용사의 희생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과 경남 해안 지역의 비는 점차 그치겠지만 그 밖의 내륙 곳곳에서는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다 그칠 전망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섬진강댐의 수위 조절을 위해 초당 117톤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주말 내린 폭우의 여파로 방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섬진강댐은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초당 방류량을 304톤으로 점차 늘릴 예정이라며 댐 아래 하천 주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섬진강댐의 현재 수위는 홍수위에 근접한 190m로 수자원공사는 향후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185m 수준으로 물의 양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중국 남부엔 계속된 폭우로 홍수가 잇따르면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깊은 계곡에 놓인 200m 높이 교각도 무너져 아슬아슬한 구조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끊어진 다리 끝자락에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위에 떠 있는 운전석에선 화물차 기사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命大兄弟啊，这个危险了，只能要等消防来了。让我打一个消防打不通啊，没信号都没信号啊。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 산두현 깊은 계곡에 놓인 200m 높이의 도로가 무너진 건 아침 7시 40분쯤. 마침 폭우 피해를 수습하러 가던 소방대가 사고 현장을 지나면서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다 교통량이 많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1个多小时吧，应该有。我们的车就在他车屁股后面，如果不是他给我们预警的话，就不总是被掉下去。 무너진 고가 주변 지역엔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가까이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룽장현 일대에 흐르는 여러 강줄기가 상류부터 범람하면서 30년 만에 최대 홍수를 겪었습니다. 물바다가 된 도심 지하 상가엔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급류에 휩쓸린 차들은 지하 주차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출동한 소방 차량 지붕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구조대원도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此次降雨，独柳江上游河水上涨较快。县城设有7大洪区，每个洪区都安排有指挥长。 룽장현에서만 3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나왔고 관내 모든 학교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서 40도에 육박하는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각 24일 뉴욕시 퀸즈에 있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의 기온이 38.9도까지 올라가 6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욕보다 위도가 높은 보스턴도 37.8도까지 올라갔고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 워싱턴 DC 등 다른 동부 연안 도시의 최고 기온도 4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1억 6천만 명 정도가 폭염 경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예측센터는 올해 여름 미국 전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전 원자력시설 사업자인 한전원자력연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원안위는 한전원자력연료에서는 원전연료 가공시설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연구동과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둘러보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또 대전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함께 지역 주민 의견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기차 화재 때 나타나는 열폭주 현상은 진화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 더 위험한데요. 서울시가 이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높은 건물 앞에 주차된 트럭에서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뿌옇게 변해 대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 엄청난 폭발음까지 들립니다. 불붙은 전기차 배터리가 터지는 소리까지 실제 사고를 방불케 하는 소방 훈련 현장입니다. 불이 나면 끄기 힘든 전기차 특성을 고려해 이렇게 질식 소화덮개와 수조까지 동원됐습니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는 전기차 불을 끄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배터리가 화학 반응을 발생시키면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가스 때문에 물이 아예 배터리에 접촉을 못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손실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화재를 유지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해 8월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8시간 만에 겨우 진화됐습니다. 이렇게 불길을 잡는 동안 유독가스가 건물을 타고 올라가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발빠른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인한 급속한 연소 확산과 구조 난이도 등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통합 훈련을 통해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고층 건물 증가 등 복합 재난 위험이 커진 만큼 관련 대응력을 계속 높여갈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당시 군사기록물 4만여 점이 복원 작업을 거쳐 공개됐습니다. 치열했던 전황과 참전 용사들의 헌신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춘천을 지키던 국군 6사단은 기습 남침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사흘 밤낮을 싸웠습니다. 목숨을 건 전투는 낙동강부터 압록강까지 후퇴와 진격을 반복하며 그 후로도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용감무쌍한 아군 용사들이 고군분투하며 싸웠다는 크리스마스에 시작된 강원도 양구 고지전은 백병전과 특공, 진지사격 등 모든 작전이 동원된 혈투였습니다. 뺏고 빼앗기길 수십 차례, 그래도 기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날 경북 영덕 장사 앞바다에선 적을 교란하기 위한 학도병들의 상륙작전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정일권 총참모장은 어린 장병들에게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라는 친필 명령서를 남겼습니다. 치열한 전투 중에도 참전 용사들은 서로 한글을 배우고 가르치며 삶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부동이나 백마고지 등 한국전쟁 주요 전투 기록물 4만여 점이 복원돼 사료로 남았습니다. 6.25 전쟁 기록물은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쟁 기록 유산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오는 2032년까지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전쟁 기록물 8만여 점을 모두 복원하고 디지털화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포함된 국제공동연구진이 구경 8.4m의 세계 최대 탐사 전용 대형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모습을 찍은 첫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모두 4개로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천여자리 은하단 일부와
소행성 발견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연구진은 약 10시간의 관측 자료에서 2,104개의 새로운 태양계 소행성을 발견했고 이 중 7개는 위험하지 않은 지구 근접 천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남반구 하늘 천체를 6개의 광학 필터로 3, 4일마다 한 번씩 스캔하면서 10년 동안 관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파괴라는 목표를 달성한 만큼 전면 휴전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스라엘과 이란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이란 핵시설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비행기에 타기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 공방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을 모두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 We basically have two countries that have been fighting so long and so hard that they don't know what the they're doing. Do you understand that? 비행기에 오른 뒤에는 SNS 글을 잇따라 올리며 휴전이 복원됐고 이제 서로 싸울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체제 전복을 원하지 않는다며 빠른 진정을 바랐습니다. Do you want to see regime change in Iran? No. If there was, but no, I don't want it. I'd like to see everything calm down as quickly as possible. CNN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이란 핵시설은 미군 공습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의 초기 평가를 입수해 지하 원심 분리기와 우라늄 저장고는 대부분 멀쩡하거나 부분적인 피해만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핵 프로그램은 완전 제거된 게 아니라 몇 달 지연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또 언론을 비난했습니다. The press is very disrespectful. I saw CNN fake news going, well, maybe it wasn't a perfect hit, it was perfect. 국방부가 의회에 할 예정이었던 이란 공습 관련 기밀 브리핑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핵시설 파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중동전쟁 휴전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원유 제재 해제 시사 발언으로 뉴욕 유가 등 급락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7월 금리 인하설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중동 전쟁 휴전으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4.37달러로 전장보다 6.04% 급락했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은 67.14달러로 6.07% 내리며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시사한 여파입니다. You know, the Iranians are very good traders. They should be able to rebuild and do a good job. They're never going to have nuclear. 글로벌 경기 상승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중동 전쟁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단하기에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7월 금리 인하설에 대해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도 연준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There's a pretty significant minority that doesn't agree, but a significant majority feels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rates later this year. There's some state of the world where inflation doesn't prove to be as high, or the labor market weakens, where 또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관세 대상이 아닌 품목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는데 매우 큰 비용이 든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신뢰는 힘들게 얻은 것이고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달 말까지였던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인하 조치 기한을 오는 8월까지 2달 연장하는 등 민생 회복 관련 시행령 개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이 같은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수입 고등어에 대한 할당 관세를 새롭게 적용하고 달걀 가공품의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을 10,000톤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통과됐습니다. 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 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는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됩니다. 내내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 시정 연설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섰습니다. 새로 선출된 여야 지도부와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금은 외부 위기에 맞서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또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로 오는 26일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은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 의원에 대한 추모 결의안을 채택한다지만 핵심은 추경안 시정연설입니다.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경안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우 의장은 국민지원금 심사 절차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예결위,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를 위해서 예결위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 의원들의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기존의 간행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여야가 좀 더 소통의 문을 열고 협치에 협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목표인데 야당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빅3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와 협상이 이어진다면 일단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공의 숫자가 많은 빅3 병원의 이탈에 박단 비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전공의들의 사직을 주도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협의회 대의원들에게 1년 반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실망만 안겼다며 모든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박 위원장의 사퇴엔 최근 들어 급격하게 바뀐 전공의들의 기류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퇴 의사표명 직전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힌 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정책 의사결정 논의 과정에 전공의 참여를 보장하고 수련 환경 개선 의지를 보인다면 병원으로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병원을 떠난 뒤 의대 증원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을 조건으로 제시해왔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를 고수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3개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고려대 의료원까지 4개 병원 전공의들이 함께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유지해온 전공의들의 강경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7월 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될 새로운 비대위도 빠르게 꾸려질 전망입니다. 전공의들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온 오프라인 대의원 총회를 잇따라 열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의정 갈등 이후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사 수 증가율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건강보험 통계 기준으로 올 1분기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는 74,400명으로 1년 전보다 1.9% 느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023년보다 5.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전공의 대규모 이탈 뒤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줄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일어난 삼성페이 결제장애 원인은 삼성 SDS 수원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방화벽 오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수원 데이터센터에 있는 카드사와 연결된 전용 네트워크 내부 방화벽을 구체적인 오류 지점으로 지목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네트워크 구성 장비 제조사와 분석을 통해 더 세부적인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삼성 SDS에서 벌인 보안 취약점 정기 점검과 장애 이후 재점검에서 해킹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방치됐던 채석장이 난데없이 SNS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며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낙석이나 추락 위험이 크지만 정식 관광지가 아닌 탓에 안전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워서 지자체가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이국적인 에메랄드빛 호수가 펼쳐집니다. 깊고 맑은 수면 위에 햇빛이 부서지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과거 채석장으로 쓰다 폐쇄된 산에 물이 차오르며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는 입소문에 SNS를 타고 하루아침에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인스타에서 워낙 핫플이어가지고 소문 듣고 왔거든요. 주소 찍고 왔는데 오니까 물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거의 해외여행 온 것 같이 오늘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방문객이 몰리고 있지만 정식 관광지가 아닌 탓에 기반 시설은 물론 안전장비조차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길은 정비되지 않아 돌부리가 가득하고 녹이 쓴 채석 공장 설비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낭떠러지고 아래에는 수심 30m에 가까운 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임시로 설치해둔 철조망 외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엔 호수로 들어가 수영하던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유지여서 한계가 큽니다. 달성구는 우선 땅을 소유한 레미콘 업체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시민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장소로 각광받는 만큼 저희가 소유자와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로키섬의 레이크 루이스 같은 그런 어떤 시민분들의 사랑받는 그런 힐링의 장소로 만들 수 있도록. 업체 측도 협의에 긍정적이지만 비용 부담 문제 등을 두고는 지자체와 의견이 엇갈리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식 개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무분별한 출입과 안전사고를 방지할 선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끼임 사망 사고가 난 SPC 삼립 시화 공장의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작업이 중지된 8개 생산 라인도 재가동이 가능해진 건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책임자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직후 SPC 삼립 시화 공장은 생산 라인 가동을 전부 멈췄습니다. 지난 2일부턴 일부 시설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진 생산 라인 8곳은 여전히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50대 노동자 A씨가 윤활유를 칠하다가 끼어 숨진 곳을 포함해 냉각 컨베이어 벨트 장비가 설치된 곳들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문제가 된 것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선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SPC 측은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신청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안전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판단하면서 사고 한 달여 만에 작업 중지 해제를 승인했습니다. SPC 측은 심의위에 사망사고가 난 냉각 컨베이어 벨트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작업 중지 해제로 SPC는 일단 공정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찰 등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공장과 SPC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살피는 동시에 숨진 A씨가 기계에 뿌린 윤활유가 유해 성분이 있는 공업용인지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6월 25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